안녕하세요, 셜록 리프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해수 취미의 시작 방법부터 생물을 키우는 운영 방법 A부터 Z까지의 전 과정을 여기 보이시는 수조를 통해서 여러분께 직관적이면서 이해가 쉽게 되도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A, 장비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취미의 시작은 바다의 환경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각적으로 보이시는 이 수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6가지의 핵심 구성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수조. 가장 먼저 담을 그릇이 필요하겠죠? 해수왕은 일반 어항보다 부식에 강하고 투명도가 높은 기암항 유리수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처음 시작하신다면 수조의 뒷면에 여과 시스템이 숨겨진 배면 썸프 어항이 관리와 미관상 깔끔하고, 그리고 좀 더 난이도 있는 엑스퍼트하게 하고 싶다, SPS까지 꿈꾼다 하시면 이 아래쪽에 썸프가 들어있는 하단 썸프를 구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명. 여기 보시는 조명 보이시죠? 자, 민물항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산호의 광합성과 해수어의 색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수 전용 LED 조명이 필수입니다. 단순한 밝기 조절을 넘어서 바다 깊은 곳에 블루라이트, 청색광이라고 하죠. 액티닉을 구현할 수 있는 조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스키머. 나중에 보여드리긴 할 건데 여기에 보이시는 이 스키머라는 제품이 필요하고요. 이 해수왕의 허파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미세한 공기방울을 이용해서 물속의 단백질, 오염물질을 물리적으로 뽑아내는데 이게 있어야 물갈이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네, 일단은 그런 면에서 너무 유리한 핵심 장비입니다. 그리고 수조 내 맑은 수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수류 모터, 웨이브 메이커라고 하죠. 바다에는 파도가 치잖아요. 조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조 내부의 물이 정체되지 않고 구석구석 흐르도록 이 수류 모터를, 여기 보이시는 이 수류 모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생물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산호가 먹이를 섭취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산호 사이에 껴있는 이물질, 그리고 바닥에 깔린 슬러지나 이물질들을 청소해주는 것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여과제와 바닥재. 우리가 박테리아가 살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다공성의 여과제와 깨끗한 아라고나이트 샌드 또는 라이브 샌드, 그리고 자연스러운 경관과 미생물 환경을 만들어줄 라이브락 또는 데드락을 꼭 준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해수염과 비중계. 가장 기본이죠. 정수물이나 수돗물을 바닷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해수염과 염도를 정확하게 측정해 줄 수 있는 비중계가 있어야 바로 해수어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집을 완성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챕터 B, 해수수조 세팅하기입니다. 자, 장비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조에 생명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현재 제 뒤에 보이는 이 수조에는 불순물을 완벽히 제거한 로디물, RODI 물이라고 하죠. 그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민물을 바닷물로 바꾸고 생물이 살 수 있는 기초 공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염도 맞추기입니다. 염도부터 맞출 거예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해수염을 풀어주는 거예요. 방법은 수류 모터를 가동한 상태에서 해수염을 조금씩 비중이 맞게 나누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한 번에 다 넣기보다는 비중계나 굴절계를 활용해서 목표치인 1.023에서 1.025 정도의, 그리고 PPT로는 35ppt에 근접하게 정교하게 맞춰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이 투명해질 때까지 충분히 녹여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일단 물잡이용 소금으로 리프 크리스탈을 사용할 겁니다. 자, 이제 소금을 이렇게 풀었으면 뿌얘지죠. 근데 원래는 약간 맑아진 다음에 염도를 어느 정도 맞추고 라이브 스탠드나 라이브를 넣는 것이 좋은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과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설명상의 말씀은 다 드리고,
사실은 이렇게 소금을 어느 정도 녹이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1.02호라고 딱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에 근접하게, 그거보다 낮게, 왜냐면 샌드가 들어가고 락이 들어가면 또 이제 물이 증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으로 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1.020이나 020보다 좀 낮게 양을 정해서 넣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맑아지면 라이브 샌드나 라이브락을 넣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과정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라이브 샌드를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깔게요. 그러면 물이 준비됐다면 이제 바닥재를 깔아주는 거예요. 자, 방법은 유익한 박테리아가 살아있는 라이브 샌드를 사용할 건데요. 물이 이미 차 있는 상태이므로 컵이나 관을 이용해서 바닥에 살포시 내려놓듯 깔아줘야 분진이 덜 나는데, 저는 그냥 때려 붓겠습니다. 하여튼 원래는 밑에 뭐 이렇게 천천히 깔아주시거나 아니면 최대한 분진이 안 날리게 살살살살살 뿌려주는 것도 좋은데, 저는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것도 여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부어줄게요. 그리고 라이브 샌드는 프리틸 PC사에서 나온 Outstanding Selections라는 이 라이브 아라고나이트 샌드인데요. 이걸 사용해 줄 겁니다. 왜냐면 물잡이가 조금 더 빨리 되도록 저는 라이브 샌드를 사용할 겁니다. 그냥 일반 아라고나이트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라이브 샌드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물잡이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샌드를 깔았잖아요. 근데 제가 깜빡한 게 있어요. 이게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딱 보시면은 딱 꺼져. 이렇게 끄고 편하게 했으면 될 거를 꺼져. 준영아, 이거는 어플에 설정을 안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해놓은 거고, 원래 어플에 설정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겹쳐지면 이렇게 꺼져야 정상인데, 하여튼 이렇게 했으면 편했을 거를, 그죠? 진짜 이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상한다는 얘기가 옛말이 맞습니다.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제껴놓고 딱 꺼지게, 그죠? 그렇게 했으면 될 걸. 하여튼 이런 기능도 이 조명에 있다. 그래서 관리하기 편하다. 눈뽕 맞을 일이 없다. 자, 이제 라이브락을 썸프에 넣어줄 건데요. 뭐 인공여과제들 많이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락을 많이 넣는 거를 선호하거든요. 사실은 라이브락 신봉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바다를 구성해 줌에 있어서 라이브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테리아의 다양성과 그리고 약간 그 바다의 환경에 가깝게 해주려면 라이브락만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라이브락을 많이 넣어주고, 인공여과제는 최소한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신선한, 저희 샵에도 준비되어 있는 신선한 라이브락을 썸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크기가 애매한 거는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게 잘 부셔져요, 생각보다 라이브락이. 자, 이렇게 라이브락을 넣었고요. 라이브락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여과장치입니다. 물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썸프의 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넣고, 썸프에 넣을 때는 여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아주면 좋습니다.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물 흐름이 빠른 자리. 그래도 저는 넓은 면에서 좁은 데로 가는 거기다가 라이브락을 배치했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물 흐름이 제일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락들 사이사이에서 박테리아들이 서식하면서 앞으로 우리 수조에 노폐물, 그러니까 스키머나 양말 필터가 제거하지 못한 노폐물을 또 얘네가 분해해 줄 거예요. 자, 여기 라이브락까지 투입하고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자, 박테리아제 투입을 해야겠죠? 자, 박테리아제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사실상 오늘 세팅의 활용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박테리아제 투입입니다. 자, 아무리 좋은 락과 샌드를 썼더라도 초기에는 박테리아 개체수가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고농축 박테리아를 넣어줌으로써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생물학적 여과 사이클을 빠르게 활성화시키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이고 박테리아제를 넣는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박테리아제는 뭘 쓸 거냐? 짜잔! 자, ASF에서 나온 프로바이오틱스. 자, 이거는 200m당 한 캡슐이거든요. 20ml. 근데 저희는 300L 조금 넘어요. 근데 초기 물잡이 단계니까 2캡슐을 넣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하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이렇게 캡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캡슐 형태. 자, 프로바이오틱스 2캡슐이고 흔들어 주시고 매우 간편합니다. 딸깍 하면 이렇게 까지거든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캡슐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ASF사가 포장재를 리사이클 가능한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환경보호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리사이클용 제품을 사용해서 이걸 만들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깠으면 이렇게 해서 쭉쭉 짜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흔들흔들 짜주시고, 흔들흔들 짜주시고, 흔들흔들 짜주시고. 그리고 이 과정을 저는 매일 한 캡슐씩 갈조가 정점에 이를 때까지 한 캡슐씩 넣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박테리아제를 어떤 걸 준비하실지 모르겠지만 박테리아제를 준비해서 매일 정량 도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건 인내심입니다. 허벅지를 찌르세요. 기다림. 지금 당장 물고기를 넣고 싶겠지만 박테리아들이 집을 짓고 환경을 안정시킬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근데 저희는 라이브 샌드에 라이브락을 사용하고 좋은 박테리아제를 넣었으니까 한 달 안에 물잡이가 끝날 걸로 예측은 합니다만, 뭐 그래도 중간에 과정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물잡이가 되는 건지, 물잡이 과정에서 이런 거 생겼을 때는 어떤 지금 상태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중간중간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른바 그게 물잡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참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조 세팅이 된 결과를 여러분들께 중간중간 1차로 데이 1, 데이 2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계속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산호 넣고 물고기 넣는 과정까지 전부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과정만 믿고 따라하시면 양만 서로 틀리니까 그대로 하시면 웬만하면 산호와 물고기 모두 잘 키울 수 있다. 욕심만 부리지 않으시면.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